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랩스의 김선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다국어 음성 합성 시스템 엔보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네이버랩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음성 합성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들어가기 하고 맺은 바를 빼면은 제가 간단하게 음성 합성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말씀드리고 음성 합성의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엠보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인데요. 이 영화를 혹시 다 보셨나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는 음성 합성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정말 꼭 봐야 하는 영화인데요. 저희 팀분들이 계신데 뭐 안 본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 영화 줄거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남성 주인공이 그 컴퓨터 OS하고 사랑에 빠지는 아주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에 빠지면 여자랑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가 실체가 없고 목소리만 있어요. 그 목소리가 바로 음성 합성 음성이죠. 그러니까 합성 음성이 음성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의 이야기가 허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실제로는 그 합성음을 사용한 게 아니고 영화에서는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아주 요정처럼 예쁘게. 그래서 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2013년에 이게 개봉된 영화인데 2014년 말인가 이제 상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그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실제로는 이제 음성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것이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내용은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그다음에 대화 처리, 그 외에 언어 처리 등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자연어 처리 쪽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것, 가장 돋보이는 기술이 바로 음성 합성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정말 어디까지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영화들에서 실제로는 음성 합성 기술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합성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두 개의 영화 외에도 이제 그 공상과학 영화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음성 기술은 그 핵심 기술로 이제 들어가 있고 특히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음성 합성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합성음들이 우리 주위에 그 살아있다거나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개의 음성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게 사람 음성이고 어떤 게 기계 음성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5개 음성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2개는 한국어고요. 아래 2개는 영어 음성입니다. 기상청 5월 25일 새벽 5시 발표 일기예보입니다. 돌풍과 함께 강한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이나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남해서부 민족사관학교 기상청 설립을 5월 위해 25일 금융권에서 450억 원을 끌었으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2개고요. 다시 2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파스투르 유업은 민족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금융권에서 450억 원을 끌었으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다음은 영어입니다. This is a short introduction to the Festival Speech Synthesis System. Festival was developed by Alan Black and Paul Taylor at the Center for Speech Technology Research, University of Edinburgh. 네,
이거는 스스로 자기는 합성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답이 있으니까 그건 빼고 하셔도 되고요. 다음 네 번째 음성 듣겠습니다. My name's Rod Donovan, and I'm from Cambridge University. This is an example of the best speech produced by the system to date. It was trained on text read from a novel, namely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The modified rhyme test error. 앞부분은 괜찮은데 뒷부분 정말 합성음 같죠. TTS technology can be useful whenever a computerized application needs to communicate with a customer or user, and so is especially useful in telephone services. 네, 그래서 이 가운데 사람 음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건지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 4번 이건 아니죠. 5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사람 음성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합성음이에요. 그래서 1번 음성은 그 기상청에서 서비스하는 음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어 그 보이스웨어라는 업체에서 만든 음성 합성음이고 굉장히 목소리가 예쁘죠. 이 정도면 뭐 조금만 잘하면 사랑에 빠질 만한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2번 음성은 좀 의심을 하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분이 이제 합성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텍스트를 읽을 때 정말 합성음처럼 읽는 그런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혼동을 일으킵니다. C번, D번은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합성음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2번은 이거는 AT&T에서 만든 합성음인데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번은 HMM 베이스 합성음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따가 보게 될 텐데 그 이제 기술로 만든 합성음이고 C번은 편집 합성이라고 해서 다이폰 기반으로 해서 콘카티나티브 합성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음들이 있는데 이제 현재 많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차역에 가시면 여러분이 듣는 어떤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는 알고 보면은 이 기술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지만 그것이 합성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 좀 소리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는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음성 합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음성 합성은 요즘은 이제 음성 합성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스피치 신테시스가 되는데 스피치 신테시스라고 하지 않고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기술이 다른 거죠. 음성 합성은 좀 더 제너럴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요즘 음성 합성을 대표하는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것은 텍스트를 집어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그 음성이 나오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 처리하는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사용할 때는 텍스트를 집어넣고 실제로 음성을 듣고 이 두 가지만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실제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개발 쪽에서 보면은 그 컴퓨터 내부에는 음성 합성부라는 거는 언어 처리부, 운율 예측부 그리고 음성 합성부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들어가기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런 음성 인식이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발달하면 실제로는 사람들하고 정말 진짜 사람처럼 인터랙션이 있고 그다음에 뭐 사랑도 할 수 있고 그 허라는 영화에 보면은 사랑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배신이에요. 그래서 이 OS가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배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컴퓨터 OS는 파워가 굉장히 좋아. 컴퓨팅 파워가 좋아가지고 실시간 동시에 8,500명이랑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이제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보다도 더 이제 진화되는 형태로 이제 바뀌면서 결국은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못 놀겠다 해서 OS 남자를 만나서 어딘가로 떠나버린다는 그래서 컴퓨터 OS가 꺼져버리는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영화인데 약간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남자가 사랑에 빠질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그런 음성 합성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한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짧게 그러면은 이런 음성 합성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문헌에 의하면 최초의 음성 합성은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음성 합성도 그 당시에 왜 음성 합성이 필요했느냐라는 문제하고 연관을 시켜보면은 그 당시에 그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에 12신들이 다 있었는데 이 신들하고 인간이 굉장히 가까웠고 신들이 인간의 삶을 굉장히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지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신탁, 신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누군지 모르지만 비밀스럽게 이런 사람의 음성을 합성해서 신의 메시지라고 전달하는 그런 시도들이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왔고 실제로는 중세까지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세 그 기독교가 이제 아주 강해지면서 그런 그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에서 모두 그런 사람의 음성을 만드는 신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만들어서 신인 척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잠시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성이라는 것이 뭔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성 합성 기법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 발전하는 기법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말소리라는 것은 이제 뇌에서 어떤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이 메시지가 만들어진 메시지를 우리가 말로 실현시키는데 그때 이제 뇌에서 우리 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음 기관에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는 소리를 하려면 입을 크게 벌려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라는 소리를 말을 할 때는 성대를 진동을 시켜라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아하고 이 소리는 예를 들어서 모음에서 아 소리는 입을 크게 벌리는 소리고요. 이 소리는 최대한 줄여서 입을 작게 벌리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음 같은 경우는 입을 크게 벌리느냐 그러니까 적게 벌리느냐 그리고 혀 위치가 앞이냐 뒤에냐에 따라서 소리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자음은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그 입 안에서 그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가 이제 자음입니다. 그래서 비읍 소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면은 원래는 소리라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나오는 데에다가 조음을 해서 의미 있는 이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의미 있는 소리 가운데서 자음은 이제 어떤 소리의 방해를 일으켜서 만드는 거죠. 모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리를 불 때 이 알고 보면은 구멍을 막음으로 해서 그 공명하는 공간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게 모음이고 자음은 거기에다가 이제 장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는다든가 마찰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는 소리 대표적인 게 브 소리 같은 게 있고요. 마찰음은 시옷 소리 스라든가 이런 소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지는데 이 소리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발화를 하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두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발화를 할 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귀에 전달이 되잖아요. 이때 귀에 전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공기의 진동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의 진동이 상대방의 귀에 전달이 되는데 이 공기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음향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리를 알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소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만들려고 했던 음성 합성기는 대부분 그 어떻게 사람이 말소리를 만드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었었고요. 실제로 최초의 음성 합성기는 바로 사람이 어떻게 조음하는가 이것을 모델링한 합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91년에
그 wolfgang von Kemplen이라는 사람이 만든 기계가 최초의 음성 합성기로 이야기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안 되는군요. 그 요 뒤에 멜로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그 호흡 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중간에 그 여기 손잡이 안쪽에 보면은 그 손 위에도 또 조금 복잡한데 노스트릴이라고 돼 있잖아요. 노스트릴이 코예요, 코. 그래서 우리 그 소리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소리가 코로도 나오고 입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을 막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을 비음이라고 해요. 입이 막았는데도 소리가 나온다 하면은. 그래서 이런 비음과 비음이 아닌 것들, 비음이 아닌 걸 구강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구별해 가지고 실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그 이 기관을 저음 기관을 이제 그대로 모델링 해가지고 만든 그런 합성기가 이런 최초의 음성 합성기의 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이 합성기는 지금 현재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이 합성기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아까 앞에 보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기를 그 위에 뚜껑을 열고 본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음 합성기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1846년에 이제 파버라는 사람이 이제 또 사람의 음성을 한번 또 만든 거죠. 이것도 같은 그 저음 방식을 그대로 그 본따서 만든 그런 합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기는 특징이 뭐냐면은 좀 더 그 기계적인 것을 이제 집어넣는데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죠. 다 기계적인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페달하고 키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페달하고 키보드를 가지고 작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듯이 해서 음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뭐 비슷하게 생긴 아까 봤던 그 그림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작동이 잘 되게 만든 그런 합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캠펠렌 합성기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제가 이 샘플을 못 가져왔는데 어딘가에서 제가 찾았는데 다시 못 찾아서 못 가져왔어요. 근데 이 합성기는 그 이전하고 달리 획기적이라고 하는 게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도 생성하고 또 원래 독일어도 만들었었는데 영어나 프렌치까지도 전부 합성할 수 있는 그런 합성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포니아는 모음을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그 음성을 잘 만들었고 여기는 일반 음성이랑 거기에다가 속삭이는 음성도 합성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노래까지 합성할 수 있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게 1939년에 그 AT&T 멜랩에서 발표한 그 보더라는 합성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최초의 음향 합성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음향적인 신호를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합성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939년에 이 왼쪽 사진은 뭐냐면은 그때 월드 페어라고 뉴욕에서 굉장히 큰 그 페어 행사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 보도를 공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개했는데 이 합성기는 제가 샘플을 가져왔어요. Will you please make the voter say for our Eastern listeners, good evening, radio audience? Good evening, radio audience. And now for our Western listeners, say good afternoon, radio audience. Good afternoon, radio audience. 예, 어느 부분이 사람이 말한 거고 어느 부분이 합성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부 서부가 왜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벌써 저녁인데 한쪽은 오후니까 good evening, good afternoon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라고 라디오니까 라디오 방송을 그때 이제 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합성기는 보시는 것처럼 그 피아노처럼 이렇게 그 키보드하고 그 페달을 그 이용해 가지고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아가씨들이 숙련되게 소리를 만들려면 한 1년 정도 피아노 레슨하듯이 열심히 배웠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에 맨 마이크가 있어야 돼가지고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페달하고 연결돼 있는데 페달하고 연결돼 있는 데는 유성음하고 무성음을 이제 만들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여러 가지 레저넌스는 이 키보드를 가지고 만들도록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앰플리파이어가 있어가지고 소리의 강약까지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러니까 아까 생긴 거는 보시면 보더나 유포니아나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작동하는 방법은 키보드하고 페달을 이용한다. 이건 같지만은 하나는 조음 합성기고 하나는 음향 합성기고 이런 이제 다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예일 대학의 하스킨스 랩에서 이제 만든 패턴 플레이백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그 음성이 음향 신호로 이제 바뀌면 웨이브로 바뀌면 웨이브를 이제 그 웨이브의 특성을 전부 그 분석하면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 스펙트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음성을 합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소리가 있어요. These days, a chicken wing is a rare dish. It's easy to tell the 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게 1960년까지는 이렇게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음성 합성기를 만들었는데 컴퓨터가 발달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음성 합성이 이제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음성 합성도 크게는 조음의 특성을 가지고 모델링하는 조음 합성, 그리고 음향적인 특성을 모델링한 포먼트 합성이 있었고요. 그 이제 최근에는 이런 포먼트 합성이라기보다는 편집 합성이라 가지고 완전히 좀 다른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합성을 한 게 있었고, HMM 합성이라는 것은 그 통계 기반 파라미터 합성인데 이제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합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음 합성, 포먼트 합성, 편집 합성, HMM 합성 지금도 실제로 뭐 하고 있는 곳들이 꽤 많고요. 이 중에서 그 조음 합성하고 포먼트 합성은 아직까지도 좀 이제 그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자연성에 있어서 성능이 떨어져서 편집 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한국어 합성 소리가 좀 괜찮은 거는 편집 합성이고요. 그리고 그 AT&T도 편집 합성이고 중간에 그 편집 합성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옛날 방식이 있고 요즘 방식이 있는데 옛날 방식이 좀 더 이제 성능이 떨어지고 지금 방식이 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조음 합성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조음 기관의 운동과 성도의 특성을 모델링한 합성 방법인데 한번 보시면 동영상이 있는데요. 잠깐만. 좀 흉측한 소리라서 여기까지만 듣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우리 옆 측면이잖아요. 사람의 그 얼굴 측면인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이제 보고 그걸 이제 똑같이 합성한 거고, 이거는 조음 합성이 1967년도고 벨랩에서 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좋아요. 성능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먼트 합성이 있는데, 포먼트 합성은 이 음향 정보를 가지고 규칙하고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합성기예요. 그래서 그 MIT 터크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합성기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티븐 호킹의 합성기예요. 스티븐 호킹이 자기 트레이드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합성기인데 이 합성기가 바로 포먼트 합성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그 합성기를 쓰기 시작한 건 80년대 정도에 쓰기 시작한 걸로 아는데 계속 그 합성기를 사용한 이유는 자기한테 잘 맞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보시면 스티븐 호킹을 가끔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Yuri Milner for founding these prizes, to recognize outstanding work that may not qualify for the Nobel Prize,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or impossible to confirm experimentally. 그럴듯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합성기는 포먼트 합성기인데 기본적으로 그 워드 프레딕션 기능이 굉장히 좋은 합성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이제 화면에 보면은 단어들이 쭉 나타나고 한 단어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올 단어가 뭔지 이런 걸 이제 프레딕션을 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보시다시피 뭐 움직일 수 있는 건 턱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턱으로 이제 그 스크린을 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단어를 합성하면 이제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합성기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합성기라고 하면은 편집 합성기가 이제 가장 유명합니다. 편집 합성기라는 의미 자체는 말 그대로 편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잘라서 혹은 그대로 그냥 다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토킹 클럭이라고 해가지고. The time is now exactly 7:45 in the evening.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뭐 시간을 말할 때는 다른 건 안 바꾸고 뭐 숫자만 쭉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합성시킨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Laurence Olivier for Diet Coke. Hello, I'm Laurence Olivier. I've been dead for over 2 years now, but through the marvelous technology of 네,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편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벨랩에서 계속 이런 편집 합성기를 만들었는데 22. Concatenation of Linear Prediction Diphones by Joe Olive, 1977. 그럴듯하죠. 그래서 다는 안 하고 이제 편집 합성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잘라서 편집을 하다가 그런 합성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발전된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형태가 바로 다이폰 합성기입니다. 그래서 다이폰 합성기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일정한 유니트로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다가 불러서 합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모든 다이폰이 있으면 다이폰이라는 거는 폰 두 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폰 두 개를 결합시키는 개수는 사실 아주 많지는 않은 거예요. 폰 두 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음 모음 합쳐서 한 40개 정도를 쓰거든요. 그럼 폰 40개 곱하기 40개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트가 한 1600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 유니트 적은 유니트로 이제 합성을 하면 아주 괜찮은 합성기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이폰 합성기가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000년대 굉장히 확 꽃핀 그리고 합성의 새로운 그 지평을 연 이제 그런 합성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그 스티븐 호킹의 그 포먼트 합성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뀐 거고 최근에 유닛 셀렉션 신테시스라고 해가지고 다이폰보다 더 많은 베리어블한 유니트를 합성에 사용해요. 그래서 훨씬 더 자연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좀 더 많은 DB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거 외에 이제 통계 기반 파라미터 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편집 합성은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아주 많지 않으면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지 않은 소리들이 나고 그 다음에 음성을 좀 변조하거나 이렇게 프로세싱 하려면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방식이 DB로부터 통계적인 방법으로 파라미터를 학습해서 만드는 합성기인데요. 여기 예를 보여드릴게요. Horses and rifles had been her toys. Camp and trail her nursery. 이게 편집 합성이고요. 이거는 파라미터 합성인데. Horses and rifles had been her toys. Camp and trail her nursery.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편집 합성이 좀 더 소리가 좋아요. 좀 더 그 인토네이션이 좋은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Horses and rifles had been her toys. Camp and trail her nursery.
이거는 편집 합성인데 질이 되게 안 좋게 들리죠. 근데 같은 소리를 파라미터 합성으로 하면 Horses and rifles had been her toys. Camp and trail her nursery. 네, 그러니까 뭐 볼륨이 작고 크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합성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충분하면 편집 합성이 좋다는 거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편집 합성하고 파라미터 합성이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음성 합성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그래서 이제 현재는 편집 합성하고 파라미터 합성이 이제 주류를 이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합성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두 가지 기술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언어 처리부, 운율 예측부, 음성 합성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 파라미터 합성이냐 혹은 뭐 편집 합성이냐 이것에 있어서 되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음성 합성부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같은 걸 좀 써도 되고 운율 예측부는 아니에요. 운율 예측부도 이제 그 방식에 따라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그 파라미터 합성하고 편집 합성이 이제 갈라지는 부분은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그 언어 처리부 각각의 그 구성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언어 처리부는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는 텍스트 정규화 부분이에요. 텍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문장이 합성할 때 들어올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어에 있는 문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숫자나 뭐 여러 가지 문자나 기호나 외국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미리서 처리해 주는 것을 텍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보시면은 2767이라든가 2767이라고 읽을 것이냐 2767이라고 읽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텍스트 정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발음 변환 부분인데요. 발음 변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령도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읽을 때는 백령도 이렇게 읽잖아요. 이게 백, 이응, 영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문자하고 발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야지 제대로 된 그 소리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율 경계하고 액센트 추정 같은 걸 이제 운율부라고 운율 처리부라고 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다 붙여져 있으면 경계가 어딘지 모르면은 의미도 달라지고 또 끊어읽기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한국어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 액센트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성능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거를 처리하는 것들이 전부 운율 처리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 이제 음성 합성부가 있는데 음성 합성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 합성하고 그 파라미터 합성에서 이제 약간 다르게 되는데 편집 합성에서는 이제 그 유니트 중에서 최적의 단위를 선택하는 거죠. 이때 최적이라는 것은 타겟 코스트하고 조인 코스트라고 이제 두 개의 코스트를 찾아서 그 코스트 값을 계산해서 이제 찾는 방식인데요. 그 계산할 때 약간 각각 그 타겟 코스트는 뭐냐면은 그림 보시면 훨씬 쉬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타겟이 되는 그런 소리를 이제 합성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후보가 되는 유니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보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라는 걸 계산하는 게 타겟 코스트고요. 두 번째 조인 코스트 뭐냐면은 이 타겟을 하나 선정할 때 그 타겟만 그 위에 어떤 걸 합성할 것이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소리들하고 얼마나 잘 어우러진 소리가 나올 것이냐 그래야지 그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체 코스트는 타겟 코스트하고 조인 코스트를 합친 것으로 되고 이 값이 코스트는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그 값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이제 합성의 그 편집 합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기반 파라미터 합성은 이제 완전히 이제 방식이 다른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음향적인 특징을 전부 파라미터를 다 뽑아가지고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합성할 때 그 모델링 정보를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합성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게 HMM 베이스드 스피치 신테시스예요. 그래서 HMM 베이스드
그 합성을 HDS라고 우리가 불리우는데 이 합성은 이제 크게 앞에 윗부분이 그 학습 모델링 합습부고요. 아랫부분이 이제 실제 이제 합성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부분에서는 이게 음영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학습할 때 스피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소스하고 필터를 나눠 가지고 그 트레이닝을 해서 HMM으로 저장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합성할 때도 소스하고 필터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소스는 뭐냐면 우리 그 성대 진동을 모델링하는 쪽이고요. 필터는 성대 외의 그 조음기관, 그 성도에서의 어떤 그 뭐랄까 왜곡 같은 거를 모델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음성 합성은 크게 세 언어 처리부, 운율 처리부, 그리고 음성 합성부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이제 다 같이 쓰고 운율 처리부는 약간 이제 차이가 좀 나고요. 뒤에 그 음성 합성부에서는 파라미터 합성하고 그 편집 합성이 약간 이제 다른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엔보이스라고 해서 네이버의 다국어 음성 합성 엔진입니다. 그래서 엔보이스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인데 이 가운데에 지금 서비스에 들어간 건 영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샘플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불행히.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합성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 편집 합성 중에서 유닛 셀렉션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물론 HMM 방식도 연구 중이고 연구 개발 중이고 이제 내년쯤 이제 하이브리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편집 합성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서버용으로 대용량 엔진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소용량으로 이제 줄여서 이제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핸드폰 같은 데 들어가는 합성기는 사실 이 파라미터 합성이 훨씬 용량이 적기 때문에 보통 그걸 집어넣는데 이 경우는 뭐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소리가 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소용량 그 편집 합성기가 뭐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엔진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부분에 텍스트 프리프로세싱부터 해서는 이제 언어 처리부죠 쭉. 그래서 그 형태소 분석, 텍스트 노멀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발음 변환, 그리고 프로소디 프리딕션이라고 해가지고 운율 처리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닛 셀렉션하고 컨카티네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그러니까 유닛 셀렉션 신테시스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야지 그 좋은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기 위해서 도메인별로 모집단 코퍼스를 이제 전부 모집해서 각각의 이제 도메인을 그 캐테고라이즈해서 그 큰 도메인하고 이제 상세 도메인 이런 것들을 구성한 다음에 그 중에서 그 어떤 좋은 그 발성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장 선정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선정하는데 그 워드가 모집단 전체의 그 고유 단어를 얼마나 이제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고유 단어 발성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엔트로피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세 가지 팩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발성 목록을 설계를 했습니다. 발성 목록을 얼마나 설계를 했느냐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발성 목록을 설계하면은 그 녹음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화자 선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칼렛 요한슨 같은 사람은 너무 비싸요. 그런 사람을 뽑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어에서 이제 좋은 화자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화자를 선정하는 이제 화자 선정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화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이제 샘플을 받아서 그걸 평가하고 또 샘플을 좀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 만한 프로토타입 보이스 폰트를 만들 만한 샘플을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작은 프로토타입을 TTS 만들어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윗부분에 있어서 선정하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특히 이제 제가 한 연구인데요. 그 어떤 그 두 가지 평가를 해요. 청지각적인 평가, 그러니까 들어서 하는 평가하고 음향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 두 평가에 다 좋은 그런 화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청지각적인 평가는 선호도 평가죠. 여러분이 스칼렛 요한슨을 좋아하느냐 아니냐, 이영자를 좋아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냐 아니냐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고, 뒤에 이제 음향 평가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목소리가 우리 음성 합성기에 적합한 목소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여성 화자 영어 선정할 때인데 보시면 발음하고 어투는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화자가 목소리하고 억양이 다른 화자에 비해서 좀 뛰어나게 좋았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남성 화자를 뽑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여기 맨 위에 이제 하늘색으로 된 게 그 프로페셔널 성우들의 그 데이터를 제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전부 에버리지를 잡아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그 그림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화자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맨 위에 있는 화자하고 두 번째 있는 화자는 거기 3000번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여기 봉우리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맨 아래에 있는 화자는 이제 봉우리가 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성우들이나 성악가들은 이 봉우리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성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꽤 유용하게 이제 저희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 처리부에서 텍스트 노멀라이제이션 부분인데, 텍스트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저희가 이제 규칙으로 전부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규칙 중에서 이제 대부분 그 숫자 처리하는 규칙들이 이제 가장 커버리지가 높았고요. 그 외에 단어들이나 이제 다른 심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자체적으로 품사 태그를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소용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태그가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그를 개발을 해서 뭐 성능은 한 95% 정도고, 이제 처리 속도라든가 메모리 사전 모델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어 TTS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어 같은 경우에 발음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은 그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이름이라든가 지명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예외 발음 사전도 이렇게 잘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게 G2P 성능하고 그 다음에 운율 경계 모델 추정 성능입니다. 그래서 G2P 성능 보시면 단어 한 95%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문장에서 71% 나온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조금 더 저희 성능 향상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운율 경계 모델링에 있어서는 이거는 순전히 이제 문법 정보만 가지고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이 74, 87, 84 나왔는데 이 정도면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거 외에도 이제 음성 합성부에 있어서 유닛 선정하는데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사용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대용량 엔진, 소용량 엔진을 이제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소용량 엔진은 이게 이제 작은 뭐 모바일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그 적은 메모리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인데요. 합성 엔진부도 1메가, 0.1메가, 0.1메가 이런 식으로 줄였고, 보이스 폰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데이터베이스도 컴프레션하고 리덕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성능이 곧 나와서 내년쯤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한국어, 일본어, 영어 세 가지 언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서비스는 라인 딕셔너리인데, 불행히도 이게 인도네시아 영어 그 라인 딕셔너리에 들어있어가지고 저희도 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가 만든 영어 음성 합성기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대로 제가 그냥 따온 건데요. Vanity and pride are different to things, though the words are often used synonymously. A person may be proud without being vain.
pride relates more to our opinion of ourselves, vanity to that we would have others think of us. Jane Austen. 제인 오스틴이 유명한 소설이죠. Pride and Prejudice에서 나온 그 부분인데 어떠세요? 괜찮지 않으신가요? 저희 되게 만족해하는 건데 아직도 지금 좀 더 성능 개선할 여지는 굉장히 많아서 이제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고요. 제 맺은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연구개발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능 향상. 저희가 만든 제품이 정말 좋은 성능이어야겠죠.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성능이 그냥 만들어서 핸드메이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주 단단한 기술력에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향후 연구는 스칼렛 요한슨 같은 목소리를 만들려면 감성 합성이라든가 개인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다시 돌아가서 저희는 사람이 사랑에 빠질 수 있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